마지막 인사는 나눴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린 손흥민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손흥민을 소집하였습니다. 그가 공항에 나타나자 엄청난 환영과 격려의 목소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단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팀 주장에 대한 뜨거운 호응에 손흥민도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보였는데요. 수많은 팬들이 몰려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훈련장으로 향하기 전에 차에서 내려와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손흥민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는데요. 평소에는 팬들을 만날 때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던 손흥민이 이번에는 오른손을 숨기려는 듯이 점퍼 아래쪽을 쥐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팬들이 환호할 때에야 그제서야 손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오른손 중지 부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여전히 부상이 낫지 않은 듯 퉁퉁 부어올랐고 당시 입은 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끝까지 손가락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대표팀의 내부 분쟁이 겨우 가라앉았지만 다시 타오를 경우 월드컵 예선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팬들은 손흥민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멀리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장본인 이강인은 달랐습니다. 당초 이강인의 입국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현장엔 평소보다 2배가 더 많은 기자와 경찰들이 몰렸는데 이는 이강인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높은 확률로 공개 사과를 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이강인의 표정에서 일부 팬들은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아시안컵 때보다 훨씬 밝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팬들을 맞이한 그는 수십 명의 경찰과 경호인의 배웅을 받으며 여유를 부렸고 이는 굳은 표정의 손흥민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내의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유롭게 인파를 지나치던 그는 팬들의 선물을 모조리 받아주면서도 별도의 기자회견도 무시해버리며 신속히 차에 올라타 버리는데요. 대표팀 내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이 광경을 TV로 지켜본 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비난받을까 우려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입국했으나 왜 정작 피해자인 이강인은 당당하고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밝았던 공항과는 상반되게 훈련장 분위기는 우울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대회 내분 사태도 모자라 카드게임 등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공개훈련은 단 15분만 진행됐고 소집 훈련 첫날 늘 볼 수 있던 선수들의 인터뷰도 없었는데요. 어제만 해도 밝은 표정으로 올림픽 대표팀의 출국을 배웅했던 황선홍 감독 역시 180도 달라진 얼굴로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했으며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한국 대표팀보다 더 난리가 난 건 오히려 토트넘이었습니다. A매치 시즌이 되면서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토트넘은 풀럼전 대패 후 상처를 추스르기 전에 이른 호주행을 결정하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18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포스트 시즌 친선 경기를 위해 호주에서 뉴캐슬을 상대한다고 단독 보도를 했고 두 구단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엄청난 우려가 터져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잉글랜드 구단 중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통상 시즌 종료 후 선수단은 해산 후 휴식기에 들어가는 데다 6월에는 A매치까지 기다리고 있어 컨디션 조절이 필수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잉글랜드는 독일에서 벌어지는 유로 2024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 토트넘의 메디슨을 엔트리에 승선시키려 했지만 이들이 호주에서 친선 경기 후 영국으로 돌아온다면 이틀도 쉬지 못한 채 유로 2024 훈련 캠프에 합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이 아닐 수 없었던 셈이기에 다소 의문이었던 점은 왜 가까운 타 유럽 국가들을 놔두고 굳이 같은 EPL 소속의 뉴캐슬을 상대로 1000km나 떨어져 있는 호주를 장소로 물색했냐는 것인데 여기엔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팀이 친선전을 벌일 장소는 멜버른에 위치한 크리켓 그라운드. 이 멜버른의 도시는 다름 아닌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태어나 5살 때 이주한 후 줄곧 멜버른에서 자라난 그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친선전 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실제 EPL에서 친선 경기를 어디서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로 2024 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 그가 호주행을 결정했다는 건 여러모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오죽하면 영국 축구계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떠나기 위한 명분을 쌓기에 돌입했다거나 일부러 레비 회장과의 마찰을 유도하려 한다는 억측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는 최근 풀럼전 대패 이후 불거진 팀의 내부 분열 문제와 함께 손흥민의 재계약 철회의 수면이 떠오른 데 다른 것과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를 단지 루머로만 치부할 수 없었던 건 실제로
토트넘을 겪어본 전 감독이었던 콘테에도 팀을 떠나기 전 비슷한 말을 남긴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3월 19일 영국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당시 토트넘은 경기 종료 15분을 남겼을 때만 해도 3대1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트넘은 경기 종료까지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2골을 헌납하면서 목표였던 챔스 진출에 실패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3위인 맨유는 승점 50점, 4위 토트넘이 승점 49점인 반면 그 뒤를 뉴캐슬이 단위점 차이로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이때 콘테는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등 주변을 경악시킵니다.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사실 맨유와 뉴캐슬은 토트넘 다 2경기를 덜 소화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대팀인 사우스햄튼은 리그 최하의 강등권이 거의 확정된 약팀 중의 약팀이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콘테는 당시 한껏 쌓아뒀던 착신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났다. 우리가 3대1로 이기고 있었고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우리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지난 시즌의 개선까지 잃었다. 이것은 결코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이야기다. 급기야 토트넘은 팀도 아니고 선수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며 이때 처음으로 손흥민 죽이기의 실체에 대해 폭로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듯한 내용. 그렇습니다. 콘테의 착신 발언들은 손흥민이 했던 인터뷰 내용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는데요. 풀럼전이 끝난 후 손흥민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가진 것을 다 쏟아내지 못했고 노력한 모습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태도나 경기력 모두 부족했으며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아스톤 빌라도 놀라운 팀이지만 풀럼도 마찬가지며 모두가 100%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될 뿐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 꼬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영국 인디펜던트는 콘테의 폭발 기념일에 토트넘의 태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확실히 발전했음에도 불구 풀럼전 패배로 정신력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콘테와 해리케인 다음으로 토트넘에 지쳐 떠나게 될 사람은 손흥민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에 관한 포스테코글루 폭탄 발언을 공개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였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브렌트포드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이반 토니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고 프리미어리그 3개의 클럽이 영입전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이반 토니 역시 브렌트포드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최근 확인됐다. 프리미어리그의 한 관계자는 더선을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날 것을 고려하여 9번 공격수를 대신할 선수 물색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반 토니가 지난해 5월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232건 도박 혐의로 8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으며 복귀전에서 4골을 장렬시키며 잉글랜드 대표로 재발탁되는 등 폼은 여전하지만 이런 문제 선수를 영입하려는 점에서 토트넘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2024년 3월 18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축구 선수 15명을 선정하여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중에서 12위로 랭크되었는데 그는 해리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왼쪽 윙과 공격수로 활약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25경기에서 14골 8도움을 기록하며 개인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료 선수들의 자살골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고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달 후에 열릴 이적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손흥민이 월드컵 예선 이후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YT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